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엑셀 2016 코어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어 버전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모스 자격증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스에 대해서 엑스퍼트 버전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과목의 강의를 들으실 경우에는 제 이름을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또 처음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 이름을 알려드린 거고요. 일단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일단은 첫 번째 강의를 좀 문을 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샘플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부록 파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부록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씩 하도록 할 거고요. 뭔가 제가 이제 말하다가 좀 기록을 해야 될 경우는 있으면 메모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하는 설명과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모스는 이제 워드, 이제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액세스, 이제 아웃룩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과목이 이제 존재하고요. 이 다섯 가지 과목에 맞춰서 이제 버전도 그리고 등급도 다 존재합니다. 버전은 보통 2016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등급은 사실 이제 워드랑 엑셀에만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심화 버전이 있습니다. 고급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버전이 있습니다. 일반 버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것은 이제 엑셀 쪽에 있는 코어라서 기본적인 거고요. 보통 이제 자기 통계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엑스퍼트 버전으로 시험 보는 사람이 네,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홈페이지를 보여드려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 모스 마스터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어요. 이 타이틀은 이제 워드 엑스퍼트 2로 편하게 2로 하겠습니다. 엑스퍼트, 엑셀 엑스퍼트, 자 엑스퍼트,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리고 액세스 또는 아웃룩 중에 이렇게 한 가지를 따게 되면은요 이렇게 총 4개를 타이틀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 모스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요런 거 이제 모스 마스터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이제 모스 과정을 들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진짜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엑스퍼트 버전을 보는 게 좋으시겠지만 사실 처음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어 버전을 먼저 듣고 연습을 좀 하시고 엑스퍼트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듣기 위해서 한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모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쪽인데요. 자, 이렇게 YBM IT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모스가 뿐만이 아니라 YBM은 이제 그거 토익도 하는 부분이겠죠. 코스 말고 옆에 모스 소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습 소개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정기시험 일정까지 시간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취득 효과, 활용 겸 대학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격증 종류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마스터 버전 그리고 마스터 이렇게 있는데 2013은 잘 안 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2016 버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버전은 잘 안 쓰겠죠 회사에서.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여기 있는 출제 기준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50분, 그리고 합격 점수는 총 1000점 중에서 70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워드든 아웃룩이든 엑세스든 파워포인트든 전부 다 똑같은 형식을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쭉 구경하시다가 빠른 질문 같은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은 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감점 요인 이런 것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어떤 걸 해야지 관점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엑셀 강의를 할 거라서 이제 엑셀 화면을 이렇게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릴 거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험 화면은요 구성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시험 화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는 지시창이, 여기는 내가 작업해둔 공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요 제 거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모스에 관련해서 기본 환경 설정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강의로서는 이제 엑셀의 가장 기본이죠. 통합 문서와 워크시트
에 관련해서 이 제목이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섹션을 말하는 거고요. 문서 관리와 서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엑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통합 문서랑 워크시트란 말을 쓰게 됩니다. 부록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이제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엑셀 파일, 엑셀 통 파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엑셀 작업이 담겨있는 파일이죠. 보통 이제 아이콘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엑셀에 이제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보통 그냥 시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엑셀 안 작업하는 전체 공간을 그냥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은데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거의 파트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섹션으로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보는 것과 기본적인 서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서식이 뭔지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서식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식은 본래 이제 뭐 글자 색, 글꼴, 글자 모양, 글자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서식 설정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을 그냥 어떤 거라는 것은 엑셀 전체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예쁘게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색을 칠하거나 뭘 넣어서 바꾸거나 약간 내가 지금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쁘게 해준다, 꾸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서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점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문서 관리와 서식의 중점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죠. 네, 3개 항목을 중점사항으로 뒀습니다. 통합문서, 즉 아이콘 같은 걸 생성을 해서 워크시트 생성과 관리 같은 것들 문서를 좀 전체적으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셀이 뭔지, 이제 셀도 이제 알려드릴 예정인데 셀이 뭔지는 여기다 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셀은요, 엑셀의 최소 또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로를 행이라고 하죠. 가로와 세로를 열이라고 하여 만나서 생기는 사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이따가 엑셀 화면 보시면은 이 셀이 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설명 같은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온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검색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서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들, 예쁘게 꾸민다. 이렇게 그냥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탕화면에서 엑셀 파일을 실행하는 것부터 저장하는 것까지 천천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흔히 여러분들이 엑셀 2016 버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최근 항목에는 제가 이제 많이 눌러봤던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수도 있고요. 새 통합 문서라고 해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보통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엑셀에서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 되고요. 자, 위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좀 체크를 할까요? 자, 위에 있는 이쪽 보이시죠? 이쪽. 네,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엑셀의 메뉴 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는요, 이제 탭이라고 해가지고요, 메뉴들이 몰려져 있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그 탭을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그 그룹에 대한 리본 메뉴라고 해서 빨리빨리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창을 열어서 들어가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을 열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은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여기서 할 수 있어서 리본 메뉴라고들 많이들 말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 말고도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자,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솔직히 개발 도구는 지금 코어 버전의 출제 기준이 아니라서 사실 있든 없든 사용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엑스퍼트 버전을 만약에 들으실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되는 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거에 맞는 상세 설명의 창이 나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름 써져 있는 것을 뭐라 그러면 맞춤 그룹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셀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의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고, 가로와 세로, 즉 가로는요 이렇게가 가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가 세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가로와 세로가 만났을 때 생기는 이 사각형 보이시죠? 검게 칠해진 이쪽을 하나의 셀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셀을 그냥 하나씩 잡는 겁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어떤 한 부분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따로따로 잡을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A 1셀, B 3셀, C 5셀, D 7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잡을 때에는 비연속 선택이라고 해서 기본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키를 이제 누른 상태로 셀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비연속 선택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따로 잡는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잡을 때도 있는데 보통 연속적으로 잡는 건 이론 설명을 안 해도요. 그냥 드래그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도 할 수 있겠고요. 몇 번씩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중점사항으로 봤냐면 생성과 워크시트 생성인데요. 보통 생성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서라고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큰 파일을 말하는 거라서 생성은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저장을 해야 되지만 워크시트는 이미 기본적으로 한 개 정도는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SHET라고 좀 크게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시트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니까 1이라고 뜬 겁니다. 보통은 여기를 안 건드려도 상관없겠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트에 관련해서도 많은 편집 사항이 있을 거니까 눌러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시트가 두 번째, 세 번째 생기는데 어차피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즉슨 얘네들을 다 합해서 시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엑셀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메인 화면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점이 저장입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보통 단축키를 많이 하시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일 탭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저장하는 것도 시험 출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눌러주시면 되는데 보통 다른 건 다 안 쓰고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희가 뭐 다운로드 받을 때 뜨는 창이 나옵니다.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저장하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경로를 소개해 줍니다. 어디서 어디에 저장해라. 근데 보통은 내 문서에서 저장을 하니까 여기다가 자신이 맞는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로 쓸 거기 때문에 통합 문서보다는 이제 예제 파일이라고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할 겁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통합 문서 말고도 다른 확장자로도 다 가능하니까 사실 뭐 시험 문제에서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은요 이렇게 이름이 예제 파일로 바뀜으로써 바탕화면에 자 바탕화면 가볼까요? 바탕화면 예제 파일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예제 파일을 좀 꾸며보면서 엑셀을 한번 친해져 볼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예제 파일 안에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샘플 폴더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꼭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방법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생성까지도 만료를 짓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거 없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까지만 마무리 짓겠고 셀 기본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기본 단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요. 보통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왜 입력해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친해지기 위해 또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뭔가 테마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학생이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요런 테마로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쁘게 좀 꾸며보면서 오도록 할 건데요. 여기를 만약에 이쁘게 꾸미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제가 부연 설명 들으시면 아마 다 입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좀 깜짝 놀라게끔 완전하게 데이터들이 쫙 적혀져 있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 입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 문제 출제 기준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보통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는 것만 이렇게 그냥 키보드로 치게 되면 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 엔터를 누르면 밑에 쪽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서식을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서식은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것을 예쁘게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밋밋한 그냥 글자만 적혀져 있을 때가 있을 거고 노란색으로 굵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셀 기본 설명 뒤에는 일단 서식 지정을 할 건데 보통 이제 데이터 찾기를 먼저 배우긴 합니다.